흔히 하시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함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변수로 만들어버리는, 변수 이름으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함수는 호출할 수가 없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max라고 하는 거는 함수였잖아요. 그죠? max라고 하니까 콜앱에서 이렇게 보여주죠. max는 built-in, 이미 만들어진 펑션, 함수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하면 아규먼트로 이터러블을 넣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와 같은 것들을 아규먼트로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매스 뭐 이런 변수 넣어가지고 호출을 하면 최대값을 리턴을 해줬잖아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max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가 파이썬에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워낙에나 많은 함수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 그런 이름이 함수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한번 딱 저장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max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에다 저장하겠다고 한 거죠. 그쵸? 만약에 이 코드가 한번 딱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max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될까요? 정수가 되는 거예요. 정수. int가 되는 거예요. 타입을 출력해보면, max의 타입을 출력해보시면은요, int라고 나오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max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뭐 같은 코드셀 안에서도 max라고 하는 거를 함수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고요. 어, 마치 함수처럼 불렀는데 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나오냐면 타입 에러. 에러의 종류는 타입 에러. 그 다음에 인트는 콜러블이 아니다. 콜러블. 우리말로 옮기면 호출할 수 있는 이잖아요. 호출할 수 있는 객체가 뭐예요? 그게 함수죠. 함수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함수를 호출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트는 함수가 아니다. 맥스라고 하는 거는 인트지 함수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같은 셀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셀을 옮겨간다고 해서 어, 셀만 바꿨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럼 여기서는 쓸 수 있느냐? 못 써요. 왜 그러냐면 이건 무슨 변수예요? 번역 변수. 얘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메모리에 항상 남아있고, 이제 이 모든 셀에서 이제 max라고 하는 거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max가 함수 이름이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얘를 max value 이렇게 바꿔야지. 바꿨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실행하면 max라고 하는 변수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아까 셀이 한번 실행이 됐었잖아요. 셀이 실행이 돼서 max라고 하는 변수가 한번 만들어졌잖아요. 이 노트북이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전역 변수의 의미가 그거죠. 전역 변수의 의미는 이 노트북이 끝나기 전까지는 메모리에 항상 남아있는 변수가 그게 전역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버렸어요. max라고 하는 게 int를 저장하는 변수로 만들어져 버렸고, 이제는 max는 함수를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럼 사용을 못 하겠느냐? 방법이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변수를 지워주는 키워드가 있어요. 될.
델은 딜리트에서 첫 세 글자를 딴 거예요. 이거 키워드입니다. 델 다음에 맥스. 자, 맥스라고 하니까 아까는 빌트인 펑션, 우리 맥스라고 값을 저장하기 전에, 숫자 저장하기 전에는 맥스라고 썼을 때에는 빌트인 펑션이라고 보였었었는데, 맥스가 지금은 뭐라고 보여요? 인트라고 보이죠? 인트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 x를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지워주면, 이제는 전역 변수로 사용되던 그 변수 맥스가 지워진 거예요. 이제는 메모리에 맥스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는 없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맥스라고 쓰게 되면 다시 뭐가 됐어요? 빌트인 펑션이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저도 가끔씩 하는 실수인데 함수 이름을 다 기억 못 하다 보니까 변수 이름을 만들었는데 우연찮게도 그 변수 이름이 함수 이름과 똑같았던 거고 근데 나중에서야 그게 함수 이름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변수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이제 함수를 쓰려고 딱 해보면 함수를 못 쓰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메모리에 만들어져 있는 변수를 지워버려라. 그 지워버리는 명령이 델이에요. 딜리트, 딜리트.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서 max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max라고 하는 이름은 함수를 가리키게 돼요. max라는 이름이 이제는 함수가 되고 함수를 이제는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많이 하는 실수예요. 저도 많이 하는 실수니까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 당하게 되면 그럼 델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자. 참고로 함수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dir 우리 요거 한번 썼었는데 클래스 할 때.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 멤버들 보여줄 때 속성 이름들 보여줄 때 dir이라고 하는 걸 썼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 dir 하고서 엔터 쳐보시면은요. 음, 이 dir 안에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안 줬을 때예요.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안 주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만들어져 있는 모든 변수 이름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변수 이름이나 혹은 함수가 있으면 함수 이름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볼게요. 뭐 위쪽은 우리가 만든 변수 이름들은 아니에요. 요거는 그 주피터 노트북이 만들어지면 그냥 자동으로 메모리에 생겨나는 그런 변수들이고요. 우리가 만든 거는 제가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리스트 만들었던 적이 있고 exa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 이름 만들었던 적이 있고 엑짓은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요것도 그 주피터 노트북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 파일 저장하기 위해 그 파일 오픈했을 때 with as 구문에서 f라고 하는 변수 만들었었고 파일 경로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패스라는 거 만들었었고 뭐 라인, 매스 클래스 1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맥스 밸류 뭐 임시로 만들었던 건데 지금은 셋에서 지워져 버리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죠. 전역 변수가 남아있죠. 이렇게 쓸데없는 전역 변수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이름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 변수 이름 써주시면 됩니다. 뭐 dir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으니까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원래 문제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자, 그럼 반복하면 되잖아요. 클래스, 인, 레인지, 1번부터 6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일단 프린트만 해볼까요? CLS라고 하는 변수를 프린트 해볼게요. 1, 2, 3, 4, 5. 그죠? 그러니까 if문에서 사용할 변수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되셨죠? 네. 그래서 레인지로 만들면 되겠죠. 레인지로 만들면서 1반부터 5반까지 반복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변수 이름을 클래스라고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클래스는 예약되어져 있는 예약어예요. 무엇을 만들 때 사용하는 예약어죠? 클래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예약어잖아요. 그죠? 변수 이름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단어들, 변수 이름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파이썬 문법에서 만들어진 예약어들이에요. 예를 들면 클래스,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def, 조건문 만들 때 if, elif, else, 반복문 만들 때 for, while, 그 다음에 in 이런 거 있죠. 이런 이름들은 그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얘네들은 아예 변수로 만들 수가 없어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를 클래스가 아니라 CLS라고 한 이유가 클래스 줄여가지고 CLS라고 한 거예요. 클래스라고 변수 이름을 못 만드니까. 못 만드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수학 점수들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를 만들 건데 변수 이름은 mass by clas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돼요. 요거는 클래스가 단독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긴 단어의 일부로 사용되는 건 상관없어요. 변수 이름이 mass by class가 그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요거는 클래스라고 한 단어랑은 다른 거죠. 네. 음. 변수의 이름의 의미는 반별 이런 뜻이에요. 반별. 클래스별, 클래스별 수학 그런 의미로 변수 이름을 만든 거예요. 자, 여기다가는 뭘 저장하면 돼요? 자, 여기도 포문이에요. 포문을 먼저 쓸까요? 리스트 컴프레션 바로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으면 음, 반복을 하셔야죠. 행 하나를 꺼내야 돼요. 어디에서? 데이터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 기억나시죠?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는 위에서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만든 변수냐면 비어있는 리스트였는데 숫자들, 숫자들로 변환해서 모두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들을 전부 다 인트로 변환해서 저장하고 있었던 변수가 데이터. 네. 그래서 어, 이게 변수 이름들이 쭉 계속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 어떤 변수가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 건지 요거 잘 구분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앞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될 때,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될 때, 정말 셀 하나에서 코드가 끝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어, 분석하는 과정에서 코드 셀이 굉장히 여러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몇십 개, 몇백 개의 코드 셀들이 하나의 파일 안에서 만들어지게 될 텐데, 위에서 만든 변수를 계속해서 아래쪽에서 사용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변수 이름들을 좀 기억하기 쉽게 잘 만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변수 이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가 요렇게 요 전체를 저장하는 변수였어요. 그리고 전부 다 숫자 타입으로만 저장하고 있었던 게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로우를 프린트해 보면 이렇게 1차원 배열들이에요. 1차원 배열. 그 1차원 배열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반에 해당하는 것 찾고 몇 반인지 반에 해당하는 거 찾고 그다음에 수학 점수니까 인덱스 2번에 있는 거를 그 꺼내야 돼요. 자, 이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었던 class by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비어 있는 배열로 만들어 두고 우리는 이 안에서 조건을 만족하며 이렇게 하면 돼요. 인덱스 1번이 인덱스 1번에 있는 값들이 반이잖아요, 반. 그죠? 인덱스 1번에 있는 값들이 반이고 그러니까 이 값이 뭐랑 같으면 CLS랑 같으면
그럼 이때 어디에다 넣는 거냐면 매스 바이 클래스에다가 어펜드 하시면 돼요. 무엇을 어펜드 하시면 되냐면 로우 인덱스 2번을 어펜드 하시면 돼요. 이게 수학 점수를 어펜드 하는 거죠. 수학 점수. 자, 이 안쪽 코드만 보면은요, 우리 위쪽에서 만들었던 코드랑 다를 게 있어요? 다를 게 없잖아요. 변수 이름만 바뀌었지? 변수 이름만 바뀌었지? 그죠? 변수 이름만 바뀌었지?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다. 2차원 배열에서 1차원 배열을 꺼낸다. 그 1차원 배열에서 인덱스 1번에 있는 값이 반 번호니까 그 반 번호가 이 어떤 값이랑 같으면, 음, 음, 괄호는 굳이 필요가 없죠. 같으면, 그러면, 인덱스 2번에 있는 값을 어펜드 하겠다. 인덱스 2번이 수학 값이었잖아요. 그죠? 요만큼의 코드를, 요만큼의 코드를 들여쓰기해서 안쪽에다 쓴 거잖아요. 변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쵸? 대신에 얘가 다시 1반, 2반, 3반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안쪽 포문이 끝나게 되면 여기에는 뭐 CLS가 1일 때는 일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만 저장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CLS가 2번일 때는 일반 학생들만 저장이 될 거예요. CLS가 3일 때는 3반 학생들만 저장이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를 반복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쪽에 있었던 이만큼을 바깥쪽 포문에 안쪽 블록으로 넣은 것뿐이에요, 지금. 코드를 보시면.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줄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매스 바이 클래스는 리스트다. 리스트다. 리스트에 어펜드 할 값은 로우의 2번이다. 근데 로우라고 하는 변수는 데이터에서 꺼낼 거다. 근데 무조건 어펜드를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로우 1번의 값이 바깥쪽 포문에 있는 CLS랑 같으면 그러면 어, 1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 2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 3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평균 출력하는 거는 평균값 계산을 먼저 할게요. 평균값은 총점 계산하면 되죠. 변수 이름은 mass by 클래스라고 하는 리스트의 합계를 계산하면 되죠. 그리고 그거를 나눠주면 되죠. 원소 개수로. 누구의 mass by 클래스라고 하는 리스트의 원소 길이로 나눠주면 돼요. 얘가 리스트니까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을 전부 다 더하겠다.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의 원소 개수를 세겠다. 썸을 원소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출력만 하면 끝나요. 자,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쓸게요. 반 번호를 먼저 쓸까요? 반 번호는 무슨 변수에 있어요? 자, 여기에서. 반 번호는 CLS죠. 그럼 CLS. 이게 반 번호를 쓰는 거잖아. 몇 반. 그죠? 수학, 평균,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수학 점수를 써줘야죠. 수학 점수가 있는 변수 이름은 민이 수학 점수잖아요. 민.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5개 쭉 하고 출력이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스트 만든다, 리스트 만든다, 평균 점수 계산해서 출력한다. 리스트 만든다, 평균 점수 계산해서 출력한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한다? 이 과정을 5번 반복한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자, 코드 다시 보면 레인지는 이런 거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5개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순서대로 하나씩 꺼낸다는 얘기는 제일 처음에 CLS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1이 된다는 얘기예요. 1. 그죠? 그럼 아래쪽 코드에서 여기가 1이란 뜻이에요. 여기가 1. 2차원 리스트에서 1차원 리스트를 꺼냈는데 만약에 그 1차원 리스트에 인덱스 1번이 숫자 1과 같으면 수학 점수를 어펜드 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출력해주고 한 번 출력이 끝났죠. 한 번 출력이 끝났으니까 지금 여기가 전부 다 들여쓰기. 그러니까 블록 안쪽이잖아요. 블록 안쪽이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폼은 반복하러 올라가야죠. 반복하러 올라가면 그 다음 숫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CLS가 이제는 2가 되는 거예요. 2. 그럼 아래쪽 코드에서 여기가 숫자 2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죠. 그러니까 2반 학생들의 점수들만 어펜드가 돼서 그 2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가지고서 합계와 평균을 계산을 하죠. 다시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CLS가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래쪽 코드에서 바뀌는 부분은 여기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만 3이라고. 나머지 동작은 똑같죠. 그렇죠? 나머지 그러면서 몇 반까지? 5반까지 반복을 하겠죠. 5반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코드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기. 반복문 안에서 또 한 번 반복문 사용하기. 중첩 반복문 사용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반복문 안에서 이렇게 반복문이 있는 경우, 요 안쪽 반복문은 이렇게 해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한 줄로 간단하게 써볼 수도 있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시면, 자, 저희가 어제까지 했었던 모든 문법을 다 사용을 해볼게요. 추가로 조금 더 할 거예요. 자, 우리 어려웠던 게 뭐예요? 클래스 만들기. 클래스를,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위쪽에서 했었던 작업들을, 우리가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보면, 음, 데이터라고 하는 게 우리가 CSV 파일을 읽어가지고요. 그죠? CSV 파일을 읽어서 그 만들어낸 게 데이터라고 하는 2차원 리스트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이런 이런 CSV 파일의 내용을 가지고서 요렇게 리스트 하나 만들고 숫자들의 리스트 만들고 요렇게 숫자들의 리스트 만들고 그죠? 이런 거 그렇게 해서 20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리스트가 데이터였잖아요. 근데 요렇게만 보면 요렇게만 보면 얘네들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아이디구나. 여기는 클래스, 반이구나. 여기는 매스, 수학 점수구나.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각각의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1, 2, 3, 4, 5, 6은 무슨 숫자고, 여기 나오는 또 1, 2, 3, 4, 5는 무슨 숫자고, 옆에 나오는 50, 60, 40은 무슨 숫자인지 알기가 힘들죠. 요것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하나가 의미하는 거를 클래스로 선언하면, 그리고 클래스에서 프린트 문장 할 때 사용하는 문자열을 잘만 만들어주면, 이렇게 출력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네. 그래서
클래스 작성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 작성하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거는 그냥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같이 할게요. 자, 클래스 만들 때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시작을 클래스. 음. 자, 요 하나를 우리 목적은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클래스는 요렇게 학생 한 명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클래스예요. 자,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전체를 저장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학생, 이런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정도로. 자, 학생 한 명은 몇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5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되죠. ID,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이렇게 5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그 5개의 변수들이 숫자들로 초기화가 되어져 있으면 되죠. 그죠? 객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변수들을 초기화해주는 메서드. 그게 뭐예요? init. 그죠? init. def 하는 거예요, def. 언더스코어. init. 항상 첫 번째는 항상 self. 그죠? 음. 자, 우리는 id 줘야죠. 클래스 줘야죠. 매스 줘야죠. 잉글리시 줘야죠. 그리고 사이언스. 이 5개의 값이 있어야 돼. 학생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죠? 학생 한 명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언어, 단, 수학, 영어, 과학 점수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도 CLS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클래스라고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CLS라고 했어요. self.id. id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를 int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id가 문자열로 왔을 때에도 문자열을 int로 변환해서 저장해 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마찬가지 방식으로 객체가 가지고 있는 CLS라고 하는 변수에 int로 변환한 CLS 값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가 가지고 있는 self. 이게 객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수학이라고 하는 변수에 int로 변환한 수학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English라고 하는 변수 선언해 주시고 int로 변환한 English 그리고 마지막에는 self.science int로 변환한 science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 5줄이 실행이 되면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들이 전부 다 초기화가 되겠죠. 맞아요? 초기화 되겠죠. 자, init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할 때 id는 클래스는 매스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참 좋겠잖아요. 그래서 def. 자,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2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하고 뭐였죠? 하나는 스트링, str. 또 하나는 REPR, representation, REPR. 그죠? 네. 저는 REPR을 만들게요. REPR을 만드시면, 어, 스트링을 안 만들고 레프리젠테이션을 만드는 이유는 프린트에서 출력되는 모습하고 코드 셀이 자동으로 출력해주는 그 문자열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네. 프린트 문장은 출력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스트링 메서드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봐요. 스트링 메서드가 없으면 그때는 레프리젠테이션이 있는지를 찾아봐요.
그래서 그 레프리젠테이션의 문자열을 가지고서 출력을 해주게 돼요. 근데 코드셀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스트링 메서드를 찾지 않고 레프리젠테이션이 있느냐를 먼저 찾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레프리젠테이션만 만들어주면 스트링 안 만들고 레프리젠테이션만 만들게 되면 프린트에서 출력하는 문자열하고 코드셀이 자동으로 출력해주는 문자열이 똑같아지게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REPR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REPR은 아규먼트를 가지면 안 돼요. 절대로 여기다가 뭐 id라든가 뭐 mass라든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시면 안 돼요. REPR은 아규먼트를 갖지 않는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스트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스트링과 REPR은 문자열을 리턴해야 돼요. 문자열이 아닌 다른 거를 리턴하시면 안 돼요. 문자열을 리턴하셔야 돼요. 자, 문자열은 이렇게 만들게요. 스튜던트. id는 하고서 id 출력해주고 CLS는 하고서 여기는 클래스라고 쓸까요? 클래스는 하고서 클래스 출력해주고 수학 점수는 하고 수학 점수 출력해주고 그다음에 잉글리시는 하고서 영어 점수 출력해주고 마지막으로 사이언스는 하고서 과학 점수 출력해주고 요 중괄호 안에다가 적절하게 변수들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실제 값이 출력될 수 있도록. 그죠? 자, 아이디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 셀프 있잖아요, 셀프. 그죠? 셀프 안에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셀프 안에 클래스가 아니라 CLS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셀프 안에 mass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고요. 셀프 안에 제가 계속 뭐뭐 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파이썬 문법에서는 점, 점이에요. 셀프 안에 English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 셀프 안에 science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요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할게요. 실행하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 생성자 한번 호출해 볼게요. 되는지. 스튜던트 하고서. 순서대로 ID, CLS, Math, English, Science 이런 식으로 주면 되죠. 그죠? 자, 전부 다 문자열로 한번 줘볼게요. 1반, 1번이란 뜻이고, 1반이란 뜻이고요. 50점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98점, 98, 그리고 50. 네, 실행해 보세요. 객체가 생성이 되죠. 객체가 생성이 되고, 아규먼트들을 문자열로 넘기지만, 이 아규먼트들은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순서대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디한테 가죠. 요 아이디가 얘잖아요. 인트로 변환되겠죠? 인트로 변환돼서 객체의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규먼트는 순서대로 CLS에 갈 거고요. CLS는 인트로 변환이 돼서 셀프에 저장이 되고요. 셀프에 저장이 되고. 세 번째 아규먼트는 어디로 갈까요? 매스로 가겠죠? 매스는 여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인트로 변환이 돼서 객체의 변수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게 그 옆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생성된 객체가 이렇게 자동으로 출력이 됐죠. 이거는 코드셀이 자동으로 출력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프린트문 안에 넣지 않아도 코드셀이 이렇게 자동으로 출력해 줄 수가 있죠. 무엇을 이용해서? representation 메서드의 리턴값 문자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파일에서, 파일에서 읽은 내용을, 파일에서 읽은 내용을 스튜던트, 스튜던트 객체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스튜던트 객체를 리스트에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리스트를 저장하는 리스트가 아니라, 그죠? 리스트를 저장하는 리스트가 아니라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저장하는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스튜던트 객체를 저장하는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그잼 스튜던트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을. 우리가 이그잼이라고 하는 변수를 위에서 썼었어가지고, 어, 뭐 시험, 뭐 그런 뜻일 거고, 그 다음에 학생, 이런 뜻일 거예요. 자, 비어 있어야 되죠, 처음에. 처음에 비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어펜드 할 거예요. 어펜드 할 건데, 파일에서 하나씩 읽어와야 돼요. 파일에서 읽어오는 것부터 할게요. 아니면 파일에서 읽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셔도 되긴 해요, 사실은. 우리 이그셈이라고 하는 변수가, 음, 이그잼이라고 하는 변수가 파일에서 읽어온 내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들을 이용해서 이 값들을 여기 아규먼트로 이렇게 하나씩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되는데 파일에서 읽는 것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저장하기 위한 변수. 음, 이거는 저장하기 위한 변수예요.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어, 파일에서 읽겠다. with, open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파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우리 변수 이름이 파일 패스. 이 파일 패스가 구글 드라이브에 있었던 igzen.csv라고 하는 그 파일이죠. 그쵸? 맞아요? 네. 읽기 모드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as, f. 자, 한 줄 건너뛸게요. with, line. 기억나시죠? 왜 그러냐면 요거는 학생이라는 걸로 만들 수 없는 줄이잖아요. 첫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은 학생이라고 하는 거에서 만들 수 없는 줄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줄씩 읽어요. 그죠? 한 줄씩 읽으면 되죠. 어디에서? 파일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위에서 한 줄을 읽어버렸고 그 다음부터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여기서부터 읽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 행 하나를 읽을 수 있겠죠? 그죠? 그 행 하나를 row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점. 일단 뒤에 있는 줄바꿈 있는 거 제거해야 되죠. 제거할 때 뭐라고요? 스트립. 제거를 했으면 리스트로 만들 때 스플릿. 이렇게 하면 로우가 만들어지죠. 요거 기억나시죠? 우리 얘를 그냥 어펜드 했었잖아요. 그죠? 얘를 그냥 어펜드 했었는데 이제는 이 값을 가지고서 뭘 만들 거냐면 스튜던트를 만들 거예요. 생성자 호출하는 거죠. 여기에서 생성자 호출하는 거예요. 로우가 리스트인 거 아시죠? 출력 안 해봐도 알겠죠? 우리 이거는 했었던 거니까. 한 줄은 문자열인데 그 문자열을 쉼표를 기준으로 잘라내면 이런 리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리스트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로우 인덱스 0번, 그 다음에 로우 인덱스 1번. 그냥 순서대로 넘기면 되는 거죠. 로우 인덱스 2번, 로우 인덱스 3번, 로우 인덱스 4번. 그럼 다섯 개가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스튜던트를 어디다 어펜드 하겠다? 얘죠, 얘. 그죠? 음. exam 언더스코어 스튜던트에다가 어펜드 하겠다. 스튜던트를. 이렇게 해서 반복문 다 끝나겠죠. 반복문 다 끝날 거고, 그 다음에 파일도 다 닫았겠죠. 위드까지 끝나면 파일도 다 닫았겠죠. 어. 그러니까 포문은 여기만 요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고요. 요 안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 나오면 아직 파일을 클로즈하기 전이고요. 그죠? 만약에 들여쓰기를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위드까지도 끝난 거죠. 위드까지 끝났다는 얘기는 일단 파일은 클로즈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력하는 위치는 사실은 파일을 클로즈하기 전이나 파일을 클로즈한 다음이나 상관은 없어요.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긴 할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예, 여기서는 여기 써도 돼요. 여기 써도 똑같은 결과고 여기 써도 똑같은 결과예요. 이거는 로직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들여쓰기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파일을 닫은 다음에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겠다 인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되면 리스트를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을 닫겠다는 뜻이에요. 요 두 개의 순서는 조금 바뀌어도 상관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요거요. 요렇게 프린트를 빼버리고 변수 이름만 쓰면 밑으로 출력해 줍니다. 이거는 리스트를 출력하는 방식이 스트링과 레프리젠테이션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프린트는 무조건 한 줄에다가 쭉 출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코드셀은 한 줄에 출력하기가 너무 길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자, 잘 만들어진 것 같나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학생 이렇게 보면 1번 일반 50점, 98점, 50점. 두 번째 2번 학생을 보면 2번 반은 역시 똑같이 일반 60점, 97점, 60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쭉 생성이 됐겠죠.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이렇게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저장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졌어요. 리스트가. 자, 이게 만들어지면 수학 점수 찾기가 얼마나 쉬워지는지 아세요? 수학 점수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수학 점수는요, 수학 점수는 자, 여기에서 이 리스트에서 스튜던트들을 저장하는 리스트들에서 한 명을 꺼내면 그게 무슨 객체가 돼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가 되죠. 그 변수를 s라고 할게요. 스튜던트 객체에서 mass라고 하는 변수를 꺼내고 싶어요. 스튜던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mass라고 하는 변수를 꺼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점, mass, 변수 이름 써주면 되죠. 맞아요? for 어디에서 exam student에서 mass 출력해보세요. 요거는 요렇게 출력하는 것보다는 프린트로 출력하는 게 보기가 더 좋을 것 같네요. 이 경우는 몇 개 안 되니까. 어때요? 코드가 읽기가 더 쉬워지지 않았어요? 인덱스 2번이라고 쓰는 것보다
자, 위쪽에 리스트 컴프리hen션 썼던 거랑 비교해 볼게요. 일단 작성 안 되신 분들 작성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제가 작성하는 코드 따라서 치기가 너무 힘들진 않으시죠? 뭐 제가 너무 타이핑이 너무 빠르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가능하면 같이 하세요. 수업 시간에. 같이. 네. 혹시나 시간 부족하면 제가 이렇게 그 주저리 하면서 시간을 좀 끌게요. 네. 자, 위쪽에 우리가 매스를 만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코드가. 여기네요, 여기. 아, 이거보다 더 위쪽이네요. 여기죠, 여기. 데이터에서 로우를 꺼낸다. 로우에서 인덱스 2번을 넣는다. 이런 코드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숫자 2가 그러니까 이 코드만 봤을 때는, 이 코드만 봤을 때는 왜 2번이지? 3번은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여기 인덱스 2번에 있는 게 매스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썼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코드가 밑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리스트 안에서 한 명을 꺼내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매스, 수학 점수를 인서트 하세요. 어펜드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코드만 딱 보고서도 이해가 되죠. 코드에 대한 가독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더 간단해지고. 인덱스 이 대괄호 쓰는 것보다는 점을 쓰는 게 또 좀 타이핑하기도 조금 더 빠르잖아요. 그럼 요거를 찾으면 이걸 찾았으면 여기에서 뭐 최소값, 최대값, 평균 이런 것들은 함수 써버리면 되죠. 그죠? 아까 우리 일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매스, 클래스 1번. 자, 얘는 코드가 어떻게 바뀌나 보여드릴까요? 스튜던트에서 무슨 점수를 수학 점수를 어펜드 하면 돼요. for S는 스튜던트예요. 어디에 있는 이그젠 스튜던트 안에 있는 스튜던트예요. 근데 만약에 스튜던트의 클래스가 같으면 뭐랑 같으면 일반이랑 같으면 자 그리고 프린트 해보세요. 어때요? 잘 찾았나요? 이렇게 잘 찾았죠. 코드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스튜던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수학 점수, 스튜던트는 리스트 안에 있는데 우리는 스튜던트의 클래스가 일반인 경우에만 이렇게 되잖아요. 클래스로 바뀌는 순간 코드의 그러니까 로직은 똑같은데 구현해야 되는 거는 똑같아요. 사실은 비어있는 리스트 만든다, 포문으로 반복한다, 하나씩 어펜드 한다. 뭐 포문으로 반복하면서 조건에 맞는 거 찾아가지고 그것만 어펜드 한다. 로직은 똑같은데 그 로직을 구현할 때 코드의 가독성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 코드를 어, 이 코드를요, 우리가 위쪽에 있는 코드랑 비교해 보면 이거잖아요, 이거. 리스트 안에 로우 2번을 집어넣는다. 그런데 로우는 데이터 안에 있고, 만약에 여기서는 또 로우 1번이 클래스랑 같으면, 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기는 왜 1번이고 여기는 왜 2번이지?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코드만 보면. 그쵸? 근데 아래쪽 코드로 가면 클래스 변수가 1번일 때 클래스 변수가 1번일 때 매스라고 하는 변수를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코드를.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드는 게 좀 번거롭긴 했지만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일단 클래스를 정의해 놓고 우리가 클래스의 객체 타입으로 리스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는 .id,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cls,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수학 점수는 .math. 이렇게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변수 이름을. 인덱스 012라고 쓰는 것보다는 변수 이름을 쓰는 게 아무래도 코드에 대한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 저 반별로 반복문 만들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죠? 수학 점수 말고 과학 점수로 해볼까요? 반별, 반별, 과학, 점수, 평균을 출력하자. 1반, 2반, 3반, 3반, 5반까지. 자, 그러면 반복문을 일단은 클래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레인지 1반부터 5반까지. 이렇게. 요거는 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복을 하는데 우선 과학 점수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사이언스, 아이, 클래스 이렇게 하죠. 얘는 리스트예요. 리스트인데 스튜던트에서 그죠? 스튜던트에서 무슨 변수를 가져오면 돼요? 사이언스라고 하는 변수를 가져오면 되죠. 맞아요? 근데 for s 그럼 이 s가 뭐냐를 알려줘야 돼요. s는 s는 어디에 있는 거다? in exam student. exam student에서 하나 뽑아내면 그게 스튜던트 타입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반별. 조건문 넣어주면 되죠. 스튜던트의 CLS 변수가 같으면, 뭐랑 같으면? CLS랑 같으면. 자, 이게 지금 요것도 제가 변수 이름을 똑같이 써버려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CLS라고 쓴 거는 여기 포문에 있는 CLS라는 변수예요. S.CLS라고 쓴 거는 스튜던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예요.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 변수 하나는 뭐 X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아니면 클래스니까 C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는 C라고 하면 되는 거죠. 어. 레인지에서 꺼내니까 레인지에서 꺼낸 값이 C. 뭐 X나 I 이런 걸로 안 한 이유는 클래스가 되니까. 그래서 C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여기는 레인지에서 꺼낸 값. 그리고 CLS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 그죠? 그러면 반별 과학 점수가 되는 거죠. 반별 과학 점수가 되니까 평균 계산할 수 있겠네요. 썸. 누구의? 사이언스 바이 클래스 나누기 길이. 사이언스 바이 클래스. 이제 이거를 출력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프린트 F. 반은, 자, 이제 반은 어디 있어요? 반은. C가 반이잖아요. 그죠? 1반, 2반, 3반, 4반. 맞아요? 그러니까 C가 반이란 말이에요. 반. 과학, 점수는 이렇게 하면 되죠. 아, 과학 평균, 과학 점수 평균. 이 평균 점수 계산한 게 여기 있는 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민. 이게 1반부터 5반까지 각 반 학생들의 과학 점수를 평균 낸 겁니다. 인덱스 012라고 하는 것보다는 변수 이름 가지고 하니까 무슨 일을 하는 코드인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클래스 만드는 걸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어떠한 뭐 중요한 메서드를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메서드, 프린트할 때 사용되는 메서드, 딱 요 정도만 만들어 놓고, 요 정도만 만들어 놓고, 이제 객체를 저장하는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질문 없으세요? 다 잘 되시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